광명의 미래가 성남에서 보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방배동 꽃돼지입니다. 오늘은 미분양 마이너스 P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마이너스 P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사람이 나쁘다고 해서? 아니면 주변 대비 분양 가격이 비싸서? 이렇게 둘 중 하나 같은데 대부분 주변 대비 분양 가격이 비싸서 미분양이 나는 건데 이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기다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붙었다면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입니다. 왜 좋은지 오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오빠야 마이너스라고 쫄았제 이렇게 나오는데 매수자들이 대부분 마피면 쫄고 들어갑니다. 마피가 어느 정도냐, 그 마피의 수요가 있냐 없냐 이거를 먼저 봐야 하거든요. 하지만 경험치가 적다 보니까 수요를 예측을 못해요. 바닥에서 차근차근 거래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전혀 예상을 못하는 거죠. 그걸 먼저 파악을 했다면 본인들도 충분히 마피에서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었을 텐데 이게 경험치가 적다 보니까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아차 내가 늦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고 제가 오늘 마피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말고 블로그도 같이 운영을 해요. 마피에 대해서 적은 게 2024년 중순부터 마피를 좀 중점적으로 적고 있었어요. 그 전에도 많이 적었었는데 그때는 마피가 워낙 좀 크게 났었고 수요가 있다는 걸 느끼고 6월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마피 현황을 적었었거든요. 그때도 모두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시기입니다. 2024년 11월, 12월 이때까지는 마피 9천, 8천 이런 물건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물건이 거의 빠져나갔고 서울은 마피를 좀 구하기도 힘들고 광명은 아직 좀 남아있는 것 같네요. 제목도 공포의 마이너스 P, 마피를 보는 관점, 마피 처리 속도, 마피 나오고 미분양 200개 근황 막 이렇게 했지만 이거 다 사실은 부정적으로 쓴 글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상황을 꼭 보셔야 한다고 해서 제가 적은 내용입니다. 이때부터 마피 처리 속도가 너무 빨라서 조만간 풀피가 오지 않을까 했는데 한 6, 7개월이 지나서야 이제 마피가 거의 다 끝났죠. 심할 때는 25년 1, 2월 달도 조금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광명이 좀 심했죠. 입주장 때문에. 여러분은 마피를 보는 관점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마피가 왜 나는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가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추론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주변 시세 체크를 해보고 적정 가치를 판단해보자.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구축인지 신축인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내가 분양받아야 하는 건 신축인데 옆에 있는 아파트가 10년 차, 15년 차 이렇게 됐다. 그러면 내가 받는 신축을 조금 더 높은 가치로 판단을 해야겠죠. 거기서 마피다. 그럼 더 좋은 거고. 최근 분양가 체크는 필수다. 요거는 서울 분양가인데 급지가 비슷한 데를 한번 보셔야 해요. 만약에 내가 마피로 사려고 하는 데가 최근 분양을 하는 지역보다 가격이 좀 낮다. 그러면은 이거 확실히 저평가죠. 그러니까 상대적 가치 평가를 해보는 거죠. 미분양 또는 마피의 원인이 무엇일까? 세대수가 작은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조심해요. 이거는 웬만하면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이 뉴타운급 개발이 가능한데 첫 주자다 이러면 장화 신고 들어가는 겁니다. 장화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오는데요. 이런 데는 신도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는 뉴타운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선호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정말 당연한 이야기니까 대신에 선호도가 낮은 만큼 경쟁은 낮아요.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이거는 이제 최근에 분양되는 시장을 보는 거죠. 선동꾼들에게 속고 있는 건 아닐까.
특히 유튜브 보면은 쇼츠나 이런 걸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 다 나쁘다고 합니다. 심지어 올림픽 파크 포레오도 나쁘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블로그를 운영하지만 그때 저는 올파포를 분양받으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역에 장점이 많다면 충분히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라도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확률적으로 낮죠. 현장에 직접 나가보고 판단하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동꾼들이 잘하는 게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나쁘다고 합니다. 인터넷 길찾기로만 이렇게 본 다음에 여기는 언덕이에요, 여기는 나빠요 이렇게 하지만 현장은 다를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주변 변화를 안 보고 그냥 지금 상태만 보는 거예요. 하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주변 개발 상황을 알 수 있거든요. 그 상황에 맞게 내가 먹을 게 있다 싶으면 들어가야죠. 거기다 마피다. 그러면 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최근 분양가 단지를 좀 보면 평촌 아크로 베스티뉴 5구 타입이 10억 후반, 74가 14억, 84가 15억부터 15억 후반까지입니다. 이 가격이면 서울하고 비슷한 가격인데 물론 베스티뉴가 고급화를 시도한 단지이긴 하지만 직장이 안양이나 평촌이 아닌 사람에게는 조금 가격이 비싸긴 하죠. 앞으로 마이너스 P가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붙는다면 주변 시세랑 좀 비교해 보시고 메리트가 있다면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요거 대조 1구역인데 평당 분양가가 지금 4,500만원 예상하고 있어요. 이건 기사로도 나왔는데 평당 4,500 소식에 은평은 은평일 뿐 호불호가 상당하다. 4,500이면 제 생각에는 철산동을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이문동도 마찬가지, 상도동도 마찬가지. 더 좋은 지역을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강동 그란트 리버파크, 이게 천호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인데 이게 세대수가 500세대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꽤 높게 나왔죠. 실제로 미분양이 났었고 마피는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좀 확인이 필요한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분양가가 앞으로 낮게 나올 확률이 너무 낮지 않나. 메디알레 같은 경우 조합원 분담금이 너무 높아서 일반 분양가를 올린 케이스예요. 이 정도는 해야지 조합원 분담금이 조금 줄어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일반 분양가를 올린 거라서 다른 사업장도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비례율이 150, 160 나오는 사업장은 서울에 흔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저층 아파트를 재건축한데 아니면 방배 5구역처럼 단독주택 비율이 많은 지역을 재건축한데 이런 데는 가능하지만 이제 빌라촌이나 중층 재건축을 하는 거는 비례율 100을 넘기기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길동에 있는 삼성 아파트는요 비례율이 70 정도 나옵니다. 지금 70이지 나중에 가면 70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가 낮게 나올 거라는 생각은 조금 미련한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리 속도 체크는 필수. 이것도 잘 보시면 마피오도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다. 그러면 그 시기는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마피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이때부터 바닥을 찍은 겁니다. 적정 순간부터 마피에서 무피로, 무피에서 풀피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물량이 조금 많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원래 하나, 둘 이렇게 했었는데 10개 이 정도 거래가 나온다. 그러면 조금 서둘러서 매수하는 게 좋겠죠. 지금도 광명 쪽은 마피가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현장에 전화해 봤거든요. 마피 8,000, 5,000 이런 물건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저층만 좀 나와 있는데 그것도 2, 3,000 이 정도고 상도동에 있던 마피들도 다 나갔어요. 이제 마피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래 속도가 붙고 있다면 진지하게 매수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공급 원가 때문에 광명 보십시오. 9평 10억에 분양을 하는데 앞으로 그 주변에 10억대로 분양이 가능하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억대로 분양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서울은 더 마찬가지겠죠. 현재 마피 단지, 이거 제가 서울도 막 찾아보고 다 찾아봤는데 이제 서울은 거의 대부분 마피가 끝났습니다. 이상한 소단지 빼고는 마피 다 끝났습니다. 500세대 이상은. 지금 제가 봐도 이게 제일 나아요. 트리우스 강명의 마피 2000. 하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좀 다른 물건도 있을 거예요. 중층 이상인데 마피가 한 2, 3천 붙어 있다. 잔금을 빨리 쳐주면 좀 더 싸게 해주겠다. 그러면 매수하셨으면 합니다. 바로 옆에 철산자이가 있는데 그게 지금 13억 5천이 넘었거든요. 9평이. 둘이 3억 이상 차이 날 단지인지 이것도 좀 확인해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매수하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5구가 한 11억이다. 나는 아기가 둘이 있다. 그러면 광명 34평 10억짜리 사시는 게 낫죠. 어떻게 24평에서 가족 4명이 삽니까? 그거는 너무 힘든 선택이죠. 광명이나 성남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광명의 미래가 성남에서 보이는 거예요. 성남이 많이 변하고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광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100이면 80은 마피가 무조건 나쁘다고 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 20%는 마피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마피가 빠져나가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마피를 잡는 경험이 있으면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알아보니까 마피가 났다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 단지가 오를 가치가 있다 생각하시면 매수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모두 다 제 경험이고 저 역시 마피를 잡아봤습니다. 그때는 마피가 두렵기도 했지만 시간 지나보면 다 좋은 선택이었어요. 여러분도 너무 마피에 대해서 두려워 마시고 남들과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이상 방배동 꽃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